리만 가설. 관념적이고 지성적인 숫자와 수학. 그 중에서 아무런 규칙이 없는 듯 보이는 소수의 수학적 체계가 비지성적 물질 세계인 우주 속에서 나타난다는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리만 가설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우주가 지성적 산물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리만 가설에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베른하르트 리만은 수학자 가우스의 제자였습니다. 리만은 스승 가우스의 소수이론과 오일러의 소수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그만의 소수이론을 발표하였는데 그 논문이 바로 그 유명한 리만 가설입니다. 리만은 1859년 주어진 수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에 관하여라는 10페이지의 짧은 소수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베를린 아카데미 간행물에 논문이 실리면서 전 세계 많은 수학자들에게 역사적인 수학난제인 리만 가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리만은 오일러 소수함수를 확장시킨 리만 제타 함수를 소개했습니다. 제타 함수는 오일러의 수식을 함수로 변형한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굳이 자세히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만은 제타 함수라는 소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이 제타 함수를 실제로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입체적인 그래프로 그려보기로 하고 공간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입체적 그래프에서 높이가 제로가 되는 지점, 곧 제로점이라고 불리는 점들이 나타나는데 리만은 그 위치를 3차원에서 추적해보았습니다. 리만은 제타 함수의 제로점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찾아내기 위해 계산을 거듭했습니다. 리만은 손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한정된 개수의 소수를 가지고만 계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리만은 어려운 계산을 통하여 4개의 제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애초에 리만은 소수 배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소수만으로 만들어진 제타 함수의 제로점도 불규칙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4개의 제로점이 정확히 일직선에 배열되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4개의 제로점이 일직선상에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든 심상치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리만은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제로점들도 전부 같은 일직선에 배열되어 있는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제타 함수의 비자명적인 영점들은 임계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그 유명한 한 줄짜리의 리만 가설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리만은 앞으로 발견되는 소수의 제로점들은 모두 일직선 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리만 가설을 세워 확신을 하였지만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리만은 논문의 말미에 자신은 리만 가설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은 하지만 증명은 필요하다라는 말로 논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가설이 수학적 논리로 증명된다면 아마도 소수의 신비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만 가설은 손으로 계산한 한정된 결과를 가지고 세운 가설이기 때문에 만약 그 이후에 연구가 진행되면 리만 가설이 깨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만 가설의 저주. 리만 가설은 전 세계 수학자들에게 마력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수학자들이 리만 가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내쉬도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수학 천재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당시 수학난제를 4개나 해결한 탁월한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소수에 대한 몇 가지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아이디어로 리만 가설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존 내쉬는 그의 천재성답게 독특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리만 가설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가상의 세계를 상정하고 그 가상의 세계가 결국 우리 현실 세계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즉, 존 내쉬는 관념적인 소수의 비밀이 우리 현실 세계와 무언가 연관되어 있다는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만 가설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존 내쉬는 리만 가설 100주년 기념 강연자로 선정되어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그의 강연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신병의 시작이었고 이때부터 그의 정신병이 악화되어 그는 30년간을 이 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존 내쉬는 리만 가설을 붙잡고 씨름하면 할수록
리만 가설의 엄청난 벽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스토리는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뷰티풀 마인드라는 이름으로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훗날 존 내쉬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학의 연구는 자신의 정신의 내면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떨 때는 비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하죠. 그러한 복잡한 사고가 저에게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리만 가설의 증명에 뛰어든 또 하나의 역사적 인물에는 알렌 튜링이 있습니다. 알렌 튜링은 천재적인 영국의 수학자, 암호학자, 논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적 인물입니다. 그는 암호학자로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여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끄는데 지대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는 아무도 풀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나치의 암호기 애니그마의 비밀을 풀어 나치의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당시 애니그마는 10억 곱하기 10억의 어마어마한 수를 사용하여 암호를 만들어내는 해독이 극도로 어려운 암호 체계를 만드는 기계였습니다. 알렌 튜링은 튜링 반부라고 불리우는 컴퓨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였으며 그것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계산을 하여 애니그마의 극도로 어려운 암호 체계를 결국 풀어내었습니다. 알렌 튜링의 이 업적이 2차 세계대전을 앞당겨 끝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약 1,400만 명의 인류의 목숨을 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종전 후 알렌 튜링은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폰 노이만과 함께 초기 디지털 컴퓨터인 맨체스터 마크 1의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최초로 폰 노이만형 컴퓨터인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를 바로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후 알렌 튜링은 수학자이자 암호 전문가로서 궁극의 암호라고 불리우는 소수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학자들과 정반대의 접근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리만 가설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만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실증하려고 한 것입니다. 튜링은 제로점 중에서 하나라도 일직선을 벗어난다면 리만 가설은 틀린 것이 되므로 일직선을 벗어나는 제로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소수의 배열에는 원래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만 가설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적 증명이 아니라 실험적 증명으로 리만 가설의 옳고 그름을 밝히려는 튜링의 시도였습니다. 제로점을 찾아내는 것은 엄청난 계산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리만 가설을 제안한 리만도 손으로 계산하여 겨우 4개의 제로점을 찾아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튜링에게는 인간보다 훨씬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맨체스터 마크 1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튜링은 마크 1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계산을 해나갔는데 3개월이 지난 후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크 1로 방대한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직선을 벗어나는 제로점을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마크 1의 계산 결과는 리만 가설의 일직선 상에 1000개 이상의 제로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일직선을 벗어나는 제로점은 전혀 없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는 리만 가설이 옳다는 것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렌 튜링의 인생은 이 시점부터 급격히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영국 법원에 의해 여성 호르몬 투여에 의한 화학적 거세형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비관한 알렌 튜링은 결국 1954년에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자살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수학자들이 리만 가설의 증명에 매달리다가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50년대 말에는 리만 가설에 도전하여 소수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당시 수학계의 권위자 중 하나였던 애틀레 셀버그는 리만 가설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동료들을 보면서 젊은 수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리만 가설에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사실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희대의 난제인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수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는 자신있게 성공을 발표하고는 곧 이어서 성공이 아니라는 반박에 무너져버리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리만 가설이 이 우주물질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